자, 1월 28일에 시행됐었던 세무기 문제입니다. 2023년 1월 28일 문제예요. 1번. 다음 중 조세 분류 기준에 따른 구분과 세목을 연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과세권자가 나라에 있으면, 과세권자가 뭐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과세권자가 나라에 있으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뭐라고 하죠?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걸 3대 국세라고 하죠.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주민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목적세라고 하고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보통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보통세예요. 지방교육세 같은 게 이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 내가 벌은 소득을 내가 내면 직접세, 법인세나 소득세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라고 했을까? 담세자, 소비하는 자가, 그죠? 담세자가 되는 거고요. 갖다 납부하는 자는 사업자가 됐었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을 해요?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그걸 갖다 내는 사람은 식당 사장님이었어, 안 하겠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면 인세, 고려하지 않으면 물세라는 말을 쓰는데, 인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하고 소득세입니다.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인세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물세는 재산세, 부가가치세죠. 재산세랑 부가가치세, 물세의 가장 대표적인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세법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세법을 해석할 때, 적용할 때는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줄 쳐주세요. 납세자 재산권 부당 침해 않도록 해야 한다. 줄여서 뭐라고 하죠?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뭐 굳이 안 써도 되고요. 그 밑줄 친 부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세법을 해석해서 적용할 때는,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공무원이 국세 과세 표준을 결정할 때는, 이거 세무조사라고 하죠.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세법을 따라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세법 적용 원칙에 기업회계 존중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2번은 기업회계 존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기업회계 존중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뭐라고요? 세법을 따라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라는 말 써요.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3번은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 형평과 해당 세법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자기 맘대로 세금을 막 깎아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해석에 따른 과세는 소급하여 수정되지 아니한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소급과세 금지. 소급과세 금지. 이렇게 네 가지를 갖다 우리가 세법 적용의 원칙이란 말 씁니다. 세법 적용의 원칙에 네 가지가 있어요.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두 번째, 기업회계 존중. 세 번째는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네 번째는 소급과세 금지. 이렇게 네 가지 여기다 써볼게요. 세법 적용의 원칙. 첫 번째,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두 번째, 기업회계 존중.
기업, 회계, 존중. 세 번째는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네 번째는 소득과세 금지,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법 적용의 원칙 이란 말 씁니다. 세법 적용의 원칙. 이거랑 많이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세부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국세부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질과세 원칙. 두 번째는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근거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거과세 원칙. 네 번째는 조세감면 사후관리. 그거 막 뒤섞어서 시험 문제 난다고요. 네요. 그래서 다음 중 세법 적용의 원칙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국세부가 원칙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많이 헷갈리겠지, 그치? 그래서 제가 외우는 스타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디에다 팔아보지? 누랭이? 여기 봐요. 저도 많이 헷갈려서 어이없게 하는데 자 여기 봐요. 국세청에서 국세를 부과했더니 당사자가 실시를 해서 그래서 근조화를 보내줬다고. 자 어이없죠? 10분 쉬었다 할게.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과세표준 수정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까지 여러분 각 세법마다 법정 신고 기한이 다 다르죠? 법인세는 몇 월 며칠이에요? 3월 31일. 소득세는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31일. 부가가세는 몇 월 며칠이지? 7월 25일, 1월 25일. 그쵸? 이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서 통지하기 전으로써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일단은 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해야 수정 신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너 잘못했어라고 경정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산세 감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 정도에 따라서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경감한다. 2년 이에 3년이 아니라. 그래서 수정 신고 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정 신고 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면 수정 신고 시에는 90% 감면을 해주시고요. 90%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 3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했을 때는 75% 감면,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했을 때는 50% 감면, 1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했을 때는 30% 감면,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했을 때는 20% 감면, 2년 이내, 마지막 2년이에요. 2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했을 때는 1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3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년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 봐요. 이거 기간과 기한의 차이. 기간과 기한. 기간과 기한. 예를 들어서 법인세는 가장 일반적인 과세 기한이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게 기간이죠. 시작과 끝이 있는 게 뭐라고요? 기간. 기한은 이때까지 법인세를 언제까지 납부를 하면 되죠? 3월 31일까지. 그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기한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기간과 기한.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납세자를 그죠? 구제할 수 있는 제도. 사전 권리 구제 제도에는 과세 전 적부 심사가 있고 끌어보세요. 과세 전 적부 심사, 사전 권리 구제 제도. 사전 여기 봐요.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에는 자, 과세 예정 통지가 왔을 때 세무조사를 해서 너 이만큼 과세할 거야 라고 예정 통지가 나왔을 때는 사전 뭐라고 하는겨? 권리구제제도라고 해서 사전 권리구제제도라고 해서 사전 권리구제제도에 뭐가 있냐면 과세 전이에요. 과세하기 전 적부심사 옳은지 그른지를 요청하는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맞고요. 사후 권리 제도에는 자 여기 봐요. 사후 권리 구제 제도에는 이건 뭐예요? 사후 권리 구제 제도 그러면은 이미 통지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통지가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복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 신청은 여기 잠시만 이의 신청은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면 이의 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의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의 신청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럼 또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또는 그 심사 청구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봐요. 지방국세청의 상위 그룹이 어딜까? 국세청이죠. 국세청. 어디라고요? 국세청. 서울에 뭐가 있어? 국세청이 있죠. 각 지방에 뭐가 있어요? 지방국세청이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는 어디 관할일까? 대전지방국세청. 그리고 자 여기 봐봐. 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 소속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무서가 되는 거지. 세무서가 되는 거예요. 경찰청이 있고 충북지방경찰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경찰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지구대 파출소가 있는 것처럼 국세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지방국세청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세무서.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나 이거 신뢰할 수 없어. 이의 신청을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세무서에 해야 된다고요.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세무서에 하고 여기에서 받아들여지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안 돼? 너 이렇게 내야 돼? 그러면은 국세청에 제가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판 청구는 조세 심판원 얘는 국무총리실이에요. 국무총리실에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는 거야. 여기서 받아들여지면 괜찮아요. 아니면은 바로 이의 신청을 건너뛰고 바로 90일 이내에 이렇게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건너뛰고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불복자가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든 한 후에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도저히 얘네랑은 대화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바로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하는 게 뭘까요? 여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법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행정소송을 거는 거야. 아직 무슨 소송을 걸어라? 행정소송을 걸어라.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것도 행정소송도 역시 마찬가지 90일입니다.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걸어라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아직 안 봤죠, 그쵸? 동그라미 1번부터 다시 사전권리 구제제도에는 과세전 적부 심사가 있고 사후권리 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있다. 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이거 다 90일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쵸? 90일 이내 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여기 봐요. 행정소송은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여기 봐요. 여기 내가 그걸 안 써놨는데 여기 봐. 이 신청에 했는데도 안 돼. 그럼 90일 이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한 군데 할 수 있는 거야. 90일 이내 하나 더. 어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군데 할 수 있는 거지. 감사원을 가든지 아니면 국세청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 국무총리실에 조세심판원을 가든지 셋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서도 안 됐을 때 90일 이내 이제 뭐를 하는 거라고요? 행정소송을 하는 거고 바로 여기 봐봐. 이 신청에서 얘네를 건너뛰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얘네를 죄 건너뛰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행정소송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은 여기 봐요. 법원에 하는 행정소송은 이걸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4번 세무조사 결과 또는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 전 적부 심사를 며칠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30일 이내. 과세 전 적부 심사. 여기 봐요. 이거 과세 전 적부 심사, 과세 예정 통지를 받았을 때 과세 전 적부 심사가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30일이에요. 이게 30일 이내에 하는 거고, 청구받은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통지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요. 사전권리 구제 제도가 30일 이내고 사후는 며칠 이내라고 다 90일 이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